본 영상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마지막 편, 4번 공통분모나 부정방정식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공통분 정의. 우리 위에서 두 줄짜리 방정식 계속 풀어왔잖아요. 열린 방정식. 그런데 우리가 찾은 근 있잖아, 근. 해. 그러니까 위에서 풀었던 열린 방정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해가 하나만 나왔다고 치자, 그냥 가정. 그래서 x, 숫자로 예를 들면 돼. 3, 1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에 3, y에 1 집어넣는 등호 성립하고 또 x에 3, y에 1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지. 그치? 연립방정식의 해, 그는 같은 얘긴데 그때 요게 우리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나온 이 해가 사실은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x, y 두 문자가 아니고 x라고만 써있는 단일 문자라는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요 위쪽도 x에 대한 방정식이고 되게 쉽네. 밑에도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게 각각 2차 방정식이라면 여기에 x1, x2가 있을 거고 여기에 x3, x4 또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수다라는 거지. 그게 존재한다라고 먼저 조건으로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읽어보고 있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줬는데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 0 fx = 0 하나 주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 0 또 하나 주고 그래놓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자가 공통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럼 어떤 숫자 하나가 있는데 이 숫자를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대입해도 둘다 등호가 성립하더라. 이런 숫자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x-알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 줄도 이렇게 생긴 게 있다는 얘기인데 얘까지 똑같으면 같은 식이겠지.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세 번째 근들은 다르고 하나만 이렇게 겹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걸 얘기했냐면 밑에 여기에 관련된 이론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공통근이 존재한다면 요 위에 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아래쪽이 gx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fx하고 gx를 더했어. 자, 이걸 더하면 fx 더하기 gx를 하면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 0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fx하고 gx를 더하면 x-알파, x-베타 에다가 플러스 x-알파, x-감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걸 풀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묶을 거야. 이렇게 공통분 있으니까. 그러면 이 x-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지. 그치? 중요한 건 더했을 경우에도 그 근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다. 요 안에 그대로 근이 있다. 더한 식도 알파를 근으로 갑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 2x 묶어내면 x-2 =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거 보세요. 여기가 x-2가 여기 사실 이제 아까 여기 요 위에서 근이 x = 2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건 빼도 마찬가지겠죠. 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곱했을 때는 완전 제곱식 형태, 공통근의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곱해버리면 뭐 x-알파 제곱이 딱 나오니까 조립제법 중에서 연속 조립제법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공통근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통근을 구하려고 하면 각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되면은 이게 문제니. 그치? 그래서 안 되는 상태에서 공통근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더한 경우일까요? 빼버리는 경우일까요? 더하면 몇 차씩? 2차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공통근은 1차씩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식이 얘인지 헷갈리겠지. 자, 다시 빼버리면, 즉 2차항을 소거해버리면 1차씩만 나오지. 근데 공통근은 안 사라지지. 그러면 그 1차식이 공통근이겠지. 다시 공통근을 구하려고 하는 두 개의 2차식은 서로 더한다, 뺀다? 뺀다. 그렇지. 그래서 아까 연립방정식처럼 1차식을 만드는 거야. 공통근이 들어간 식, 요 인수가 1차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 연립방정식의 메인, 테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고 공통근에서 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요거다. 그치? 네. 연립을 했을 때 1차식을 얻는 게 중요하다. 네. 여기서는 그 1차식을 공통근이라고 거기서 이제 그 1차식의 근을, 해를 공통근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부정방정식. 네, 부정방정식은 자, 여기부터 이해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은 보통 이제 다항식이잖아요. 다항식인데 방정식의 개수는 등호를 가진 식을 얘기하는 거야. 등호를 가진 식 중에서 해가 정해져 있는 그 식을 그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등호가 있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건이라고 얘기해도 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즉 조건의 개수와 미지수 개수가 일치해야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방정식, 즉 조건이 넘쳐나게 주어지진 않아요. 수학 문제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하나를 결정하려면 점 몇 개를 줘야 되지?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결정하려면 점을 몇 개 주면 돼? 꼭지점하고 지나가는 한 점 주면 되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꼭지점이 아니면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점 3개가 주어져야 abc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점 3개 하나하나가 조건, 등식들이란 말이야. 하나하나 대입했을 때. 그럼 미지수가 뭐냐? 2차항 개수 A, 1차항 개수 B, 3차항 C, 이게 미지수 3개지. 근데 좌표를 3개를 줘서, 미지수가 3개니까 좌표를 3개를 줘서 등식을 3개를 만들어야 풀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좌표를 4개, 5개 절대로 주질 않는단 말이지. 오케이? 그게 일반적인 미지수의 개수와 조건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 이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부정방정식은 조건이 부족해. 즉 이거 하나만 넣고 풀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풀지?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복소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복소수 다음에 루트도 있고, 루트 안쪽에 그러니까 무리수도 있고,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수 영역이 있고, 분수 영역이 아니더라도 정수 영역이 있고, 자연수는 안 되겠죠. 합해서 자연수도 되는구나. 자연수 영역까지. 그러면 해가 있기는 있어. 너무 많아.
그치? 왜 너무 많냐면 얘를 너희들 다 알잖아. 이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에 그리라고 하면 뭐가 되지? 직선이 되지. 그럼 직선 위에 점이 몇 개인데? 못 세잖아. 그런데 거기 그 직선 위에 점 하나하나가 해라는 건 알지.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뭐라고 값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 선생님 그냥 1, 4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만 답은 아니잖아. 또 옆에 애가 선생님 2, 3도 답인데요? 라고 하면 그래 너도 맞다. 마이너스 1하고 6이요. 그래 너도 맞다. 그러면 너도 맞다, 너도 맞다, 너도 맞다가 하면 밑도 끝도 없잖아. 오케이? 이런 상황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많아서 결정할 수가 없다. 딱 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식을 하나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 교점좌표를 구하는 거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곡선 하나를 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함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걸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야. 거기에 이 식에 사용된 수의 종류를 정수 쪽으로 딱 제한하는 거야. 정수. 알겠니? 근데 정수로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정수 안에는 자연수 있죠. 그러니까 정수로 제한한다는 거는 정수를 넘어서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수는 그 안에 일부분입니다. 이 정수 조건에 의해서 부정방정식의 해를 무한하지 않게 많으면 8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8개가 만약에 나왔다면 8개를 쓰면 돼요. 4개가 나오면 4개를 쓰면 되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유한계라고 하는 거야. 유한계. 적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개가 나오더라도. 근데 아까 직선처럼 얘기를 하면은 적어낼 수가 없잖아. 끝이 안 날 테니까. 이건 다른 거란 말이야. 직선의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적는다는 거는 결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800개를 적어야 된다. 이건 결정된 거야. 이건 해가 존재하는 거야. 이건 엄연히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의 종류를 정수 또는 자연수를 줘서 라는 조건을 줘서 이 무한히 많은 해를 유한계 4개, 6개, 8개 정도까지로 적어낼 수 있게 만든 그런 그 식을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얘가 연립방정식에 왜 나와요? 연립방정식은 두 줄이란 말이야. 두 줄인데 첫 줄이 이렇게 쓰인 거야. x, y는 자연수. 이게 수식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조건으로 등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식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립이 되는 거야. 조건과 수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알았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요? 나열하면 돼요. 그쵸? 어떻게 나열해요? 일단 식을 약간 풀고 나서 나열을 할 건데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설명 끝나버렸네? 벌써 설명이 끝났네. 그 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이 식을 하나 만듭시다.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 이꼴 0을 푸시오. 풀으라는 얘기는 뭐야? x값 얼마일 때 y값 얼마 순서상 적으라는 얘기야. 그런데 단 여기서 x, y는 정수 문제 수식에 따라서 자연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아까 왜 이 식 중요하니까 이 식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게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식의 형태인데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근데 어떤 인수분해를 하냐면 가짜 인수분해를 할 거야. 가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가 포함된 하나만 괄호 안에
다음에 다 넣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보내. 선생님 원래 여기 0자리인데 그거는 이제 수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해서 식의 곱 이꼴 0 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 이 이론을 쓸 건데, 그런데 얘는 정수잖아. 정수니까 보면 알겠지만 꼭 0일 필요가 없어. 왜? 여기를 x-1, y-1 이렇게 맞춰놓으면 요거 일단 머리 만들고 그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만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더 쓰인 숫자가 1이거든. 1? 그치? 1이니까 여기다 같이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는 여기가 0인데 정수 조건의 인수분해는 가짜 인수분해. 상수 남겨놓고 나머지 문자가 포함된 한들만 어쨌든 괄호 안에 갖다 끼워 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다음이 x-y-는 마이너스 3이 됐잖아. 그럼 수의 종류가 분수를 쓸 수 없고 무리수를 쓸 수 없고 허수를 쓸 수 없다면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x가 정수고 y가 정수면 x-1, y-1도 당연히 정수일 테니까, 그치? 당연히 정수일 테니까 이게 1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면 요게 3이면 되고, 요게 3이면 요게 마이너스 1이면 되고, 요게 마이너스 3이면 요게 1이면 되는 이 네 가지 경우에만 해가 된다. 적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x에서 1을 뺀 것이 1이니까 x가 2였겠죠. 그 다음에 y에서 1 뺀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y 값은 마이너스의 3, 2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다음에 하나, 다음에 하나, 다음에 하나. 지금 여기다 쓴 거는 x-1하고 y-1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으로 x값, y값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 작은 계산들을 반복해서 해서 내 쌍의 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고, 사실 우리 유형서에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도 있어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그거는 이제 무리수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용된 문자에. 그런데 실수는 그 특징이 하나밖에 없거든. 뭐냐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00 보내기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예를 들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미지수가 x하고 y가 동시에 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x는 x대로 x하고 y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을 딱 만드니까 식이 깔끔하게 딱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까 탁 펼쳐가지고 대립해서 뭐 이렇게 정리 딱 해가지고 나한테 준 다음에 야, 는0 풀어. 단 x, y는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수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실수인 조건에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식이 마침 완전 제곱식 두 개를 그 전개를 해서, 그치, 정리한 식을 나한테 주고, 자, 실수만 쓸 수 있으니까 풀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연산에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딱 만들었다. 그럼 봐봐. 얘 0보다 크거나 같지. 얘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이 0이래. 그러면 너도 0이고 동시에 너도 0이어야 되니까 x는 2y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므로 x는 마이너스 2겠네 라고 딱 결정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쌤, 완전 제곱식을 저렇게 딱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게 단가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거의 비슷한 식인데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못 만드는 경우는 x를 기준 문자로 준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면 y는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식이 이렇게 되겠지.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공정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이때 a, b, c 여기가 y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y는 나중에 얘기고 x가 실수래. x가 실수 조건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 실수가 얼마냐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그때 저기 뭐지? 얘가 실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판별식 d가 y에 대한 식이겠지. 근데 y도 실수지. 여기서 다시 완전 제곱식. 여기서. 그럼 여기서 y 값이 결정되고 대입하면 x 값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경우 실수의 정의를 사용한다.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을 경우에는 내림차순 한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한다. 왜? x가 실수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판별식에는 y에 관한 식이 될 테니까 개수당식이라고 했죠. y에 관한 식이 될 테니까 여기서 y 값이 딱 결정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연립방정식 푼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원래식에 돌아와서 y에 그 수를 대입하면 x 값이 얼마인지 딱 나와.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 정리 판별식,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의 합, 자, 묶어서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이렇게. 그러면은 정수조건 부정방정식, 실수조건 부정방정식 이렇게 이제 우리 유형과는 순서가 나열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통분 문제. 이거 연립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아, 근을하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큰일 났네. 자, 다음.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 이꼴 0. 아, 공통분이 있다고 하는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치? 그런데 여기다 대입하면 둘 다 0 되는 숫자 하나가 있고 그게 1차식 형태로 있겠네. 그치? 연립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최고차원 소거해서 1차식 만들면 땡큐. 그래서 뭐냐?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x 플러스 k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1차식이 나오고 뺐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k 플러스 1로 딱 묶으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묶을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꼴 0. 자, 두 개를 곱해서 별표. 자, 1번. 아,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성립하는구나. 그치? 근데 뭐는 몰라. 이러면 성립된다는 건 아는데 뭘 몰라? 공통분 몰라. 공통분 구하려면.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2번. x1 얘가 공통분이구나. 왜? 공통분은 1차식 형태로 끝까지 살아남는데 더하든 빼든. 맞지? 그러니까 얘가 공통분인 거야. 그러면 얘는 왜 썼냐? 혹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다른 공통분이 생기냐 이거지. 됐지? 이거 연립방정식의 중간 해거든요. 다시 대입할 거예요. 다시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어라? 두 식이 같지? 그러면 공통분이 두 개란 얘기잖아. 아니, 같은 식이니까 공통분이란 말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근데 우리 기본 예제는 일단 공통분을 가진다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두 식이 같으면 공통분 갖는 거예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러면 X가 1이라고 공통분이 정해지면 K는 어떡하냐?
중간에가 나왔으니까 대입해보면 되지.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위식 아래식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K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같은 식이어서 공통분을 가지게 되고, 물론 조건에 그 공통분이 하나로 유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버려야 돼요. 같은 식 되는 겁니다. 아니다. K가 0이 돼도 공통분이 나옵니다. 그때 공통분은 1입니다. K가 0이 때도 한번 써볼까요? K가 0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여기서 0하고 1 보이죠? 그 다음에 K가 0이면 X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이니까 여기에서 X 이꼴 1하고 마이너스 1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X 이꼴 1 공통분 보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공통분은 존재하고 유일한 공통분이 존재하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같은 식이어서 그냥 얘가 어떤 근을 갖든 그냥 무조건 공통분입니다.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이 경우는 공통분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렇게 요걸 답으로 쓰지 않게 여기에 이제 조건이 추가적으로 많이 지고. 됐지? 자, 다음. 부정방정식. 이게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첫 번째 조건이야. XY는 자연수다. 다음에 그 뒤에 식 생긴 거 잘 봐. 자, 상수 넘겨놓고 XY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는 요 가짜인 수분이 할 거야. 자, 시작할 때 XY가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X 그다음에 Y 써놓고 마이너스 2X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의 위치가 여기고 마이너스 1을 Y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런데 이 식을 쓰다 보니까 2가 추가가 됐네. 그래서 오른쪽에도 2를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숫자 2개를 더해서 그것도 정수를 2개를 곱해서 8을 만드는 종류는 셀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이 나왔으니까 되게 많다 이거. 8 약수 많은데 1, 요식이 1,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주어 대신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런데 요거 있잖아. 두 번째 줄 x가 얼마니 이거? x 얼마야? 0이잖아. 맞지? 근데 자연수라며. 그러니까 하나라도 자연수 안 나면 버리는 거야. 이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여야겠네. 자연수라며.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도 버리겠지. 마이너스 8도 버리겠지. 그치? 이거 끝까지 다 계산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해서 여기는 x가 3이면 되고 여기는 10이면 되고 오케이 패스. 여기는 3이 되면 되고 여기는 6이 되면 되고 오케이 패스. 3, 10, 3, 6 이렇게. 다음에 왜 3이 아닌데? 여기는 2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여기 4돼야 되냐? Y가 4 되면 그냥 다음에 8이려면 9면 되고 그 다음에 1이려면 3이면 되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2일 때 8, 3일 때 6, 5일 때 4, 9일 때 4 이런 식으로 순서상 형태로 이 부정방정식의 XY 값이 풀린 거예요.